첫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켈른 경기인데, 일단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독일 분데스리가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최종 라운드이기 때문에 각 팀들의 동기부여에 따라서 경기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다만 지금 북중미 월드컵이 다가왔기 때문에 각 팀들의 동기부여와는 별개로 지금 각국의 최종 명단, 월드컵 최종 명단이 윤곽이 나오고 있지만 막판에 부상으로 이탈이 되는 선수들이 있고 그 자리를 대체 발탁으로 들어가는 선수들도 있기 때문에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 개개인의 동기부여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각 팀들의 동기부여가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고 하나의 참고사항임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첫 번째 경기 바이에른 뮌헨 켈른 경기 제가 한 줄 헤드라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이 세트피스 최다 득점팀인 바이에른 뮌헨, 그리고 세트피스 최다 실점팀인 켈른 상대로 세트피스 한 방으로 또다시 재미를 볼 가능성 상당히 높아 보이고, 1차전 맞대결에서 득점을 했었던 이 김민재 선수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번에도 또다시 뚝배기 득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바이에른 뮌헨 우승을 확정지은 상황 속에서 해리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득점왕이 유력하지만, 해리 케인 선수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 최다 득점 기록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기록을 깨기에는 골 격차가 조금은 난다는 점, 반대로 이 바이에른 뮌헨의 올리세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마스 밀러 선수의 21개 어시스트 기록까지 2개가 남았기 때문에 바이에른 뮌헨 동료들 입장으로서는 이 올리세 선수의 어시스트 기록을 올려주는 개인적인 이 미션까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우승을 확정지었다고 하더라도 바이에른 뮌헨이 마지막 홈 경기에서 유종의 미를 거둘 가능성 상당히 높지 않나 생각이 되고, 반대로 켈른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바이에른 뮌헨 원정에 대한 동기부여, 결과에 대한 부담감 상당히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의 1차전 맞대결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켈른 원정에서 3대1 완승을 거둔 바 있고, 당시 경기 내용 역시 바이에른 뮌헨이 압도적인 우위,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김민재 선수가 코너킥 세트피스 상황에서 헤딩으로 득점을 만들어낸 바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에른 뮌헨이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21골로 가장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이 켈른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트피스 실점이 무려 20골로 분데스리가에서 가장 많은 세트피스 실점을 당하고 있는 팀이 바로 켈른이기 때문에 1차전과 마찬가지로 바이에른 뮌헨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충분히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경기 결과에 대한 부담감은 떨어지지만 바이에른 뮌헨이 올리세 선수의 어시스트 기록 및 그리고 월드컵을 앞두고 선수 개개인의 동기부여가 상당히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 경기는 이변 없이 바이에른 뮌헨의 단통 승리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레버쿠젠 대 함부르크 경기, 이 경기도 저희가 주중 프리뷰에서 다뤄드렸는데 일단 레버쿠젠이 동기부여가 큽니다. 동기부여 자체는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을 지었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나 부담감은 떨어지는데,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합니다. 레버쿠젠이 지금 6위로 쳐져 있는데 5위 호펜하임과 4위 슈투트가르트와 승점이 3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일단 함부르크를 상대로 무조건 승리를 거둬서 승점 3점을 따내서 승점 61점을 확보를 한 다음에 마지막 최종 라운드에서 슈투트가르트와 호펜하임이 나란히 패배를 당해서 세 팀이 모두 61점이 될 경우 골득실 상황에서 레버쿠젠이 앞설 수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희박하지만 레버쿠젠은 어쨌든 함부르크전 마지막 경기를 승리로 장식을 한다면 희박하게나마 챔피언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4위 탈환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 레버쿠젠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헤드라인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함부르크의 역습 한 방이 상당히 무서울 수가 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일단 양 팀의 전술 스타일이 극명하게 갈리는데 레버쿠젠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전방 압박 라인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 리스크가 있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7골로 상당히 많은 것이 바로 레버쿠젠인데 이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수비 라인이 낮은 상황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가져가는 축구를 하고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함부르크가 역습 득점이 10골로 분데스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기 때문에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이 경기는 승점 3점 획득이 필요한 레버쿠젠이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압박 라인을 끌어올리는 상당히 공격적인 축구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비 뒷공간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 득점 3위를 기록하고 있는 레버쿠젠의 강력한 역습 한 방이 통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레버쿠젠 역시 역습 득점이 13골로 가장 많기 때문에 역습 상황에서 보면 충분히 레버쿠젠도 역습으로 재미를 볼 가능성이 높고 다만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습에 의한 실점이 딱 한 골밖에 없습니다. 그 말인즉슨 기본적으로 수비 뒷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는 함부르크이기 때문에 역습 득점이 가장 많은 레버쿠젠 입장으로서는 역습을 취하는 구도보다 수비적으로 내려앉은 함부르크의 밀집 수비 블록을 지공 상황에서 뚫어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술 상성적으로 봤을 때 함부르크의 강력한 역습 한 방을 주의를 해야 되는 레버쿠젠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레버쿠젠이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희박한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점 그리고 함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이 프라이부르크 다음으로 두 번째로 뛰어난 팀인데 그 말인즉슨 원정만 가면은 상당히 경기력 기복이 심하다는 점 반대로 홈발 랭킹 3위를 달리고 있는 레버쿠젠이기 때문에 레버쿠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이 경기는 레버쿠젠이 조금 더 우위를 가져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함부르크 쪽 이변을 한번 노려보실 분들은 함부르크가 구도적으로 봤을 때 강력한 역습 한 방을 가져가기에 상당히 용이한 경기임을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기 프랑크푸르트 대 슈투트가르트 경기. 이 경기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크다고 제가 어제 프리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7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고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챔스 티켓 사수를 위해서 반드시 4위 수성이 필요한데 호펜하임과 승점이 동률 그리고 레버쿠젠과는 3점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프랑크푸르트전에서 무승부 혹은 패배를 당하면 호펜하임이나 레버쿠젠에게 추격을 허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슈투트가르트 역시 챔스 티켓 사수를 위해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동기부여가 충만하고 분데스리가에서 양팀 모두 지금 수비 뒷공간 제일 많이 노출이 되는 수비적인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누가 봐도 기준점이 3.5 오버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되고 1차전 맞대결 역시 무려 3대2 5골이 나왔던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양팀의 충만한 동기부여를 고려한다면 난타전 구도가 예상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양팀이 수비 뒷공간이 약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슈투트가르트가 분데스리가에서 역습 실점이 11골로 가장 많고 그 바로 아래에 역습 실점 10골을 기록 중인 팀이 바로 프랑크푸르트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 수비 뒷공간이 굉장히 많이 노출이 될 가능성이 높고 양팀 모두 지금 역습 득점은 5골로 동일한 수준의 공격력을 보이고 있다는 점 기본적으로 양팀 모두 공격 축구를 구사를 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최종 라운드 속에서 양팀 모두 유럽 대항전 티켓에 대한 동기부여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양팀 모두에게 승점 획득의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저는 승패보다는 무패로 가고 싶은 이유가 이 프랑크푸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위 프라이부르크와 승점이 1점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프랑크푸르트가 만약에 슈투트가르트와 무승부를 거둬서 승점을 44점을 만들고 만약에 프라이부르크가 최종전에서 라이프치히게 패배를 당해서 승점이 44점으로 동률이 된다면 프랑크푸르트가 현재 지금 프라이부르크보다 골득실이 좋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 입장으로서는 무승부만 거둬도 컨퍼런스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있고, 반대로 이 슈투트가르트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무승부에 그칠 경우에는 호펜하임에게 추월을 허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의욕적으로나 최근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슈투트가르트가 패하지 않는 경기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기 때문에 3번 경기는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프라이부르크 대 라이프치히 경기. 이 경기는 지금 라이프치히 쪽으로 투표율이 몰려 있는데 제가 동기부여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미 라이프치히는 순위가 3위로 고정이 됐습니다. 그 말인즉슨 챔피언스 리그 티켓을 확보를 한 라이프치히이고, 반대로 이 프라이부르크는 지금 유로파리그 결승을 앞두고 있는데 아스톤 빌라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이 상당히 중요하지만 제가 어제 프리뷰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프라이부르크 입장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만약에 이 라이프치히전에서 패배를 당하고 프랑크푸르트가 슈투트가르트를 잡아내면서 프랑크푸르트에게 7위 자리를 내줄 경우에는 반드시 유로파리그에서 우승을 차지를 해야 유럽 대항전에 나갈 수 있는데, 아스톤 빌라와의 유로파리그 결승까지 만약에 패배를 당할 경우 다음 시즌 유럽 대항전에 참가를 할 수가 없는 최악의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부르크 입장으로서는 이 라이프치히전을 앞두고 라이프치히전에서 과감하게 로테이션을 가동하기보다는 일단 아스톤 빌라전을 앞두고 홈에서 라이프치히 상대로 승리를 노려서 안정적으로 7위를 사수를 해서 다음 시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일단 확보를 한 다음에 가벼운 마음으로 아스톤 빌라와의 유로파 리그 결승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결승전 퍼포먼스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무엇보다 프라이부르크를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데스리가에서 홈 어드밴티지, 홈발 랭킹 전체 1등이 바로 프라이부르크이고, 반대로 라이프치히 같은 경우에는 홈발 랭킹이 4위. 그 말인즉슨 라이프치히 역시 기본적으로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이프치히가 이미 순위가 3위로 고정이 된 상황인데 라이프치히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나 몰린 상황, 프라이부르크가 유로파리그 결승을 앞두고 있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라이프치히전에서 승리 혹은 무승부를 거둬서 7위를 사수를 한 다음에 다음 빌라와의 유로파리그 결승에 임하는 것이 오히려 경기력적으로 더 나은 부분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동기부여가 다소 떨어지는 라이프치히의 투표율이 너무 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분데스리가 홈발 랭킹 전체 1등 프라이부르크의 승리까지 가져가면서 승패 투폴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메넨글라드바흐 대 호펜하임 경기. 이 경기는 동기부여적으로 봤을 때 호펜하임이 훨씬 더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막판 챔피언스 리그 티켓 탈환이 가능한 상황, 지금 4위 슈투트가르트와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전에서 반드시 승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메넨글라트바흐는 이미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 결과에 대한 동기부여나 부담감은 다소 떨어질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메넨글라트바흐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번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무승부가 11번으로 가장 많은 최다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무승부 고춧가루는 충분히
유의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지만 1차전 맞대결을 보시면 지금 호펜하임이 5대1 대승을 거둔 바 있고 경기 내용 역시 압도적인 우위가 있었다는 점, 그리고 양 팀의 통계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호펜하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세트피스 실점 15골로 전체에 공동 3위를 달리고 있는 세트피스 수비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세트피스 상황을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메넨글라트바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9골로 세 번째로 적은 팀이기 때문에 호펜하임이 최대 약점 상황인 세트피스 상황에서만 실점을 하지 않는다면 1차전과 마찬가지로 공격적인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역습 득점면에서도 호펜하임이 6골, 메넨글라트바흐가 4골로 근소한 우위가 있는 호펜하임이고, 역습 실점면에서는 오히려 호펜하임이 6골, 그리고 메넨글라트바흐가 3골이기 때문에 호펜하임 역시 분데스리가에서 압박 라인이 가장 높은 팀이기 때문에 메넨글라트바흐의 역습 한 방을 주의를 해야 한다면 이 경기는 단통 픽으로는 메넨글라트바흐의 패배, 투폴 추천으로는 저는 무패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펜하임 입장으로서는 무승부를 거둘 경우에는 승점이 62점이 되는데, 슈투트가르트가 만약에 프랑크푸르트에게 패배를 당하면 호펜하임은 무승부만 거둬도 4위 탈환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메넨글라트바흐의 최다 무자비 면모, 그리고 호펜하임의 수비 뒷공간 리스크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릴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6번 경기 우니온 베를린 대 아우크스부르크 경기. 이 경기는 동기부여적으로 봤을 때는 아우크스부르크가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6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아우크스부르크인데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1부 리그 잔류가 확정이 된 상황이고, 아우크스부르크는 지금 유럽 대항전 희망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9위를 달리고 있는데 8위 프랑크푸르트와 43점으로 승점 동률, 그리고 컨퍼런스 리그 티켓이 주어지는 7위 프라이부르크의 단 1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 입장으로서는 우니온전에서 승리를 거둬놓고 프라이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가 최종전에서 미끄러진다면 극적으로 아우크스부르크가 7위로 올라서면서 다음 시즌 컨퍼런스 리그 티켓을 따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가 유럽 대항전에 대한 동기부여가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우니온 베를린 같은 경우에는 홈경기에서 7번의 무승부, 홈경기 최다 무자비 1위를 달리고 있는 팀이고, 우니온 베를린이 무서운 것이 바로 세트피스 한 방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 세트피스 지표가 굉장히 상위권인 우니온인데 세트피스 득점을 보시면 우니온 베를린이 전체 16골로 3위를 달리고 있고, 그에 비해 아우크스부르크는 10골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세트피스 공격력이 우니온이 앞선다고 보시면 되겠고, 세트피스 수비력 면에서도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8실점으로 지금 최다 실점 3위, 최소 실점 3위 탄탄한 수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우크스부르크는 세트피스 실점 역시 11골로 많기 때문에 우니온 베를린 특유의 홈발과 세트피스 한 방을 고려한다면 아우크스부르크가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만 최근에 6경기 무패 행진, 유럽 대항전에 대한 의지가 불타고 있는 아웃국의 경기력과 특히나 우니온 베를린이 지금 주전 골키퍼 론나우가 부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골문이 다소 헐거워질 수 있다는 점 고려한다면 그래도 이 경기는
아우구스부르크의 상승세를 한번 믿어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다만 투폴 추천으로는 무승부까지 안고 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경기 장크트 파울리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 이 경기는 단두대 매치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는 승무패로 지우고 가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되는 경기인데, 투폴 추천만 드린다면 그래도 무패 투폴로 볼프스부르크가 극적으로 생존을 하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장크트 파울리아 볼프스부르크 그리고 하이덴하임이 지금 승점이 26점으로 동률이기 때문에 최종전에 따라서 어떤 팀이 다이렉트 강등이 되냐, 그리고 극적으로 16위를 차지를 하면서 승강 플레이오프로 가냐 싸움인데,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핵심 자원들의 부상이 많기 때문에 투폴만 가져간다면 저는 볼프스부르크 쪽 무패 투폴이 나아 보이는 경기이고, 이 볼프스부르크 입장으로서는 무승부를 거둬서 승점을 27점을 만들 경우, 장크트 파울리는 만약에 무승부에 그칠 경우에는 16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지만, 볼프스는 지금 16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무승부를 거둬서 27점이 되고, 하이덴하임과 마인츠의 경기가 하이덴하임이 비기거나 패할 경우 볼프스부르크는 그대로 무승부만 거둬도 16위를 유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볼프스 입장으로서는 무승부가 의미가 있는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볼프스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실점이 상당히 많은 팀인데, 희한한 것이 역습 실점은 한 골로 두 번째로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추구하는 장크트 파울리의 역습 한 방이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장크트 파울리 역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0골이 있습니다. 두 자릿수 득점을 세트피스로 하고 있는데, 기대 득점값은 지금 분데스리가에서 6.43골로 가장 낮지만 실제 세트피스 득점은 10골로 오히려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골 결정력이 괜찮기 때문에 이번 시즌 볼프스부르크의 수비력을 고려한다면 세트피스 실점이 14골로 많기 때문에 장크트 파울리는 세트피스 한 방으로 먼저 선제골을 넣고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에는 볼프스부르크도 쉽사리 승점 획득을 장담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매치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 팀이 처한 상황을 고려한다면 승무패로 지우고 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조금은 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래도 투폴만 가져가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장크트 파울리가 지금 부상 자원들이 꽤 많기 때문에 볼프스부르크가 그래도 전통적으로나 그리고 선수단 개개인의 면모를 고려한다면 장크트 파울리 쪽이 강등이 될 가능성이 조금은 높아 보이기 때문에 투폴 추천으로는 무패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1등 상금이 한 번 2월된 축구 승무패 29회차 현미경 분석 1부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고, 2부에서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변이 조금 많이 보이는 회차이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 2부까지 꼭 시청을 하신 다음에 야무진 최종픽을 갈무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